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볼 거는요.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들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 자,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M 항목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시작에 M자 항목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클릭. 다음 여기 위에 앱, 게임, 영화 등 검색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여기 위에 검색란. 네, 검색란에다가 포토 SC까지만 한번 써볼까요? 포토 SC 다 입력을 해도 되긴 하는데 PHOTOSC 자, 그럼 거기 목록에 보면 포토스케이프 X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포토스케이프 X 프로 말고요. 포토스케이프 X 프로는 아닙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 있죠?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뱅글뱅글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중 하면서 이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용량이 좀 크죠. 뭐 388.1메가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파일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설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잠깐 볼까요? 자, 포토스케이프 X는 사진을 쉽게 향상, 보정, 편집하는 재미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올인원 사진 편집기, 사진 편집이나 일괄 편집이나 사진 뷰어나 오려내기, 콜라주, GIF, 이어붙이기, 인쇄, 화면 캡처, 색상 검출, RAW 이미지 지원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서 이러한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무료 버전은 포토스케이프 X.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는 게 포토스케이프 X 버전이죠. 그래서 무료 버전이고, 이 무료 버전을 쓰다가 보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나는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포토스케이프 X 프로라고 하는 버전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료니까 돈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미지 편집을 정말 나는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프로 버전을 유료로 뭐 구매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것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포토스케이프 X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사진 편집에 관련한 기능들을 쭉 알아보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열기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저는 설치 다 끝나서 열기라고 나왔고요. 아직 안 되신 분 계신가요? 그럼 다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다 되셨죠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라고 할 때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다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열기. 자, 열기를 누르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나왔다면 이제 설치는 다 끝난 겁니다. 설치는 끝났으니까 이건 X 버튼 눌러서 닫고요. 예, 그 다음 이것도 닫을게요. 다 닫아주세요. 자, 다 닫으셨으면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그 포토스케이프 바로가기 아이콘을 꺼내 놓을 겁니다. 이 자리에다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자,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 시작 버튼.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 포토스케이프 X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항목에 보시면 포토스케이프 X라고 하는 이 항목을 바탕 화면으로 쭉 드래그해서 바로가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자, 그 다음 다시 이 포토스케이프 X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프로그램 다 설치하고 봤던 이 검은색 배경 화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볼 거는 이제 회전하고 자르고 저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 실행해 주세요. 네,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탭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위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은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템플릿 기능으로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 건너뛰고요. 여기서 사진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사진 편집. 사진 편집 탭에 가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올 경로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쭉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맨 아래요. 맨 아래쪽으로 당겨보면 여기에 포토스케이프 예제 파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맨 끝에. 아까 바탕화면에 하나 끌어놨었죠. 포토스케이프 예제 파일.
자, 그럼 완성 파일과 준비 파일 두 개가 보일 겁니다. 두 개 중에서 준비 파일에서 1장으로 들어오세요. 1장. 포토스케이프 예제 파일에서 준비 파일에서 1장.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게 보일 겁니다. 네, 거기에 보면 요 네 번째 이미지 있죠. 요거 홈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홈 이미지. 약간 회색 계열. 클릭. 다음 이렇게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 메뉴가 다 사라지면서 가운데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가로로 높일 거예요. 가로 방향으로. 자, 그럼 여기 일단 오른쪽에 메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오른쪽에 편집, 색상, 필름 느낌, 빛, 액자, 삽입, 도구 이렇게 있는데 편집에서 여기 보면 이제 회전에 관련된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회전. 자, 회전의 기능이 있죠. 그럼 이 회전의 기능들 중에서 이 사진이 지금 이쪽으로 밀려야 되죠. 이렇게 이쪽으로 밀려야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요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네, 그럼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사진이 돌아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에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눌렀다. 시계 방향으로 누르면 3번만 더 누르면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지겠죠. 시계 방향을 누르던 반시계 방향을 누르던 이렇게 해서 사진을 회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 사진을 보면은 수평을 따져 볼게요. 자, 수평 이렇게 딱 기준 따졌을 때 얘가 어때요? 비스듬하죠. 비스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수평을 딱 맞출 겁니다. 수평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회전 요 줄에 있는 거 회전 줄에 보면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수평 맞추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네 번째 보면 수평 맞추기. 자, 수평 맞추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모는 종이가 돼 버리죠. 이렇게 모는 종이가 되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수평을 맞출 거니까 여기 있는 선들 있죠. 여기 있는 선이랑 지금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 대각선이랑 맞추면 되겠죠. 요거를 이쪽에다가 아래쪽에 보면 요 각도가 있어요. 각도를 왼쪽으로 당겨 볼게요. 왼쪽으로 당겨서 수평을 지금 저의 경우에는 이제 요걸 당겨 가지고 요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당겨 가지고 한 마이너스 5.8 그쯤 되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쯤 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됐으면 적용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이제 수평이 딱 맞았죠. 아까는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졌는데 지금은 수평이 맞는 이런 형태로 돌아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5.8로 했지만 5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원본 사진을 눕히고 수평도 맞추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낼 겁니다. 잘라볼게요. 여기 보면 자르기라고 있죠. 자르기. 아까 수평 맞추는 거 아래쪽에 자르기. 자, 자르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사각형으로 자를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얘부터 할게요. 원형 자르기 선택하시고요. 원형 자르기를 선택한 다음에 비율을 2 곱하기 3으로 할게요. 원형 자르기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 비율을 2 곱하기 3, 4 곱하기 6이라고 되어 있는 거 2대3 비율이 되겠죠. 자, 하셨으면 여기 왼쪽 상단 모서리 자, 여기다 갖다 대고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아래 대각선 끝까지 쭉 당기세요. 오른쪽 대각선 아래까지 쭉 당기세요. 쭉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모양이 잡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액자 느낌과 비슷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이대로 할 거니까 자르기 클릭해 주세요. 자, 원래는 얘가 세워져 있었고 각도도 약간 비스듬했고 그런 모양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려가지고 형도 맞추고 타원 형태로 자르는 것까지 이렇게 쭉 지금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자, 끝낼까요? 요거 이제 저장할게요. 오른쪽 끝에 기타라고 하는 거 있죠. 기타. 하단 오른쪽 끝에 기타.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눌러버리면 원본에 덮어쓰기가 돼버리니까 여기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를게요. 괜찮죠? 예제가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딱 했을 때 결과물이 잘 보이게. 어쨌든 예제라고 하는 게 극대화시키는 거죠, 효과를. 자, 그럼 여기 파일 이름 지금 홈이라고 써져 있는데 홈 완성이라고 쓸게요. 홈 완성. 지금 1장 안에 들어있어요. 그대로. 지금 예제 불러왔던 1장에 저장이 되고 파일 이름만 홈 완성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저하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장해 봤고요. 다 되셨죠? 이번에 할 거는요. 미니어처 느낌으로 편집하기. 이거는 그러니까 좀 블러 효과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얘가 잘 보여질 부분만 이렇게 딱 정해서 이 부분만 잘 보이게 하고 이 부분이 아닌 바깥쪽은 조금 흐리게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능이라 좀 사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외시키고 사진의 전체적인 크기도 좀 바꾸는 걸 해볼게요. 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사진 편집 앞에 걸 해봤는데 지금 왼쪽에 아까 목록이 이렇게 있었죠. 왼쪽에. 근데 우리가 사진을 선택하는 그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는 여기 왼쪽에 삼각형 있죠. 요거 삼각형 요 모양 왼쪽에 요거 갖다 대면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왼쪽에 갖다 대면 톡 하고 튀어나오죠. 요거 이제 지금은 창 보이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갖다 댄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 이미지 친쾌테레라고 있어요. 친쾌테레 두 번째 사진 친쾌테레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친쾌테레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친쾌테레.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영역 있죠. 이 부분만 조금 선명하게 하고 싶고 여기 바깥쪽 이 바깥쪽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블러 효과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흐리게 해가지고 시선이 이쪽으로 좀 몰리게끔 하는 그 효과부터 먼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이쪽으로 시선이 집중이 되겠죠. 바깥쪽보다는. 자, 여기 위에 편집은 클릭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미니어처라고 있죠. 오른쪽에 왼쪽이 아니라 편집에 미니어처 클릭. 그러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여기가 중심점.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 흐려지죠. 바깥으로 나갈수록. 자, 지금 강도가 50으로 돼 있는데 오른쪽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강도를 80 정도. 강도를 80. 대비도 좀 올릴게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조금씩 움직이세요. 조금씩 당기면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씩 당겨보면은 어느 부위가 효과가 들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중심점이에요. 이쪽이.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안에 보면 요 원 있죠. 이 원. 여기 바깥쪽 큰 거 말고 여기. 요 원. 자, 그 가운데에서 아래쪽으로 좀 당겨보세요. 아래쪽으로. 아, 제가 순서를 반대로 했네요. 자, 제가 지금 순서를 반대로 했어요. 내가 보여줄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효과를 줘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지금 효과가 안 들어가죠. 다른 데로. 그래서 먼저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어느 지점에 넣을 건지를. 물론 나중에 해도 효과가 살짝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적용 누르겠습니다. 일단 적용. 자, 적용을 눌러주면 지금 아까 한 요 정도 영역 빼고 나머지는 뿌옇게 처리가 됐죠. 바깥쪽은. 자, 그 다음 색상을 조금 더 여기서 강조를 시켜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미니어처 오른쪽에 매직 컬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직 컬러. 자, 매직 컬러를 좀 더 줄게요. 자, 오른쪽으로 조금씩 끌고 가보시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70까지 끌고 가고 일단 위에 거를 끌고 가면은 두 개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거를 70에다가 맞추시고 그 다음에 아래 것만 별도로 조금 더 당겨갑니다. 한 80. 그럼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들어갈 거예요. 색감도 조금 바뀌고 이제 밝기 부분만 또 이렇게 바뀌게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직 컬러를 반대로 내리면 조금 더 어둡게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주면 돼요. 그러니까 톤을 바꾸고 싶으면 컬러를 하시면 되고 그 컬러의 톤, 밝기를 어둡게 밝게 하고 싶으면은 밝게 부분을 오른쪽으로 가져가던 왼쪽으로 가져가던. 그러니까 매직 컬러는 좀 색감의 변화를 주는 거고 밝게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진하게 넣을 건지 밝게 넣을 건지 그런 거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 비교하기 눌러볼까요? 비교하기. 자, 비교하기를 누르면 이게 비포 전 사진, 띄면은 이게 보정된 사진, 누르고 있으면 원본 사진, 띄면은 보정된 거. 그럼 색감이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정확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예, 아까는 좀 흐릿한 느낌이 들었는데 예, 색감이 어느 정도 좀 푸릇푸릇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변형이 됐습니다. 자, 적용. 자,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봤고요. 그 다음 지금 이 사진 전체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전체 사이즈는 여기 아래쪽에 해상도 값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사진 지금 원본 값은 1920 곱하기 1127. 그러니까 가로가 한 줄당 1920개의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한 줄당 1920개의 점이 있고 이런 1920개에 있는 요 하나의 줄이 세로 방향으로 몇 개? 1127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로로. 뭐 이미지에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요 해상도가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가로 세로 해상도. 자, 이거를 좀 줄일 거예요. 너무 좀 크니까. 보통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는 이미지 크기 있죠. 1000도 안 넘어가요, 보통. 인터넷상에서 보는 건. 왜냐하면 모니터가 그 정도로 고화질로 내가 볼 게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높은 해상도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해상도를 좀 변경을 할 거예요. 자, 요 크기 조절이라고 하는 걸 눌러볼게요. 크기 조절. 지금 다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편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편집에서 크기 조절. 아까 했던 거 회전이나 자르기나 매직 컬러나 미니어처나 다 편집에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 비율이 100%로 돼 있죠. 여기 비율 중간쯤에. 자, 이 비율을 왼쪽으로 조금 당겨가지고 한 40% 정도로 해볼게요. 40%. 그 비율을 40%가 되게. 아니면 직접 여기다가 40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직접 얘를 이쪽으로 당겨도 되고 아니면 직접 4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윗부분에 보면 원본 사이즈는 1920 곱하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127 사이즈였는데 이거를 지금 768 곱하기 451이 됐죠. 거의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분의 1 크기? 그쯤으로 지금 사이즈가 줄어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낄 거예요. 자, 아래쪽에 적용 버튼 눌러주세요. 클릭. 자, 누른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죠. 지금 크기는 줄어들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해봤습니다. 얘도 저장해 볼까요? 자, 오른쪽 아래 기타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뒤에다가 완성이라고 하는 글자만 붙여줄게요. 싱케텔에 됐으니까 뒤쪽에다가 완성이라고 하는 글자만 붙여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까요? X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종료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잠깐 또 쉬는 시간 가지고 3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4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둡게 찍힌 사진 이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보정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준비 파일까지는 자동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자, 2장 선택하시고 왼쪽에서 2장 선택한 다음에 이 첫 번째 아마 구형이라고 나올 거예요. 구형 2장 클릭한 다음에 구형.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역광이 생겼죠? 사진이. 보통 이렇게 찍힌 경우는 그 햇빛이 있는데 나는 이쪽에 있고 해가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찍었을 때 역광이 생기죠. 이쪽이 밝으니까. 밝게 내 카메라로 이 빛이 상쇄가 안 되니까 내가 찍은 사진이 좀 어둡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찍힌 사진을 좀 보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스마트폰에는 이런 보정 기능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해서 찍었을 때 보정을 자동을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지금 마찬가지로 위에 사진 편집은 눌려 있을 거예요. 사진 편집에 그 다음에 여기 편집 자동으로 눌려 있을 겁니다. 사진 편집에 편집.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조정 클릭 눌러주시면 여기에 역광 보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역광 보정. 자, 클릭하시면 4개의 이렇게 항목이 보일 겁니다. 어두운 영역 밝게, 밝은 영역 어둡게, 검정, 흰색
자, 그럼 해볼까요? 먼저 어두운 영역 밝게라고 하는 거 있죠? 4개 중에 첫 번째 거. 자, 어두운 영역을 밝게니까 어두운 거를 밝게 한다는 얘기죠? 자, 얘를 오른쪽으로 조금씩 끌고 가서 놓으면서 가보세요. 놓으면서. 그러면 어두운 부분이 점점 밝아지게 될 겁니다. 네, 전 일단 100으로 끌었어요. 어두운 영역을 100%로 밝게. 어두운 영역을 100으로 했고, 밝은 영역을 어둡게를 한 마이너스 50 정도? 밝은 영역을 한 마이너스 50 정도. 자, 이렇게 2개만 지금 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적용 눌러주세요. 네, 일단 봐도 아까보다는 좀 사람 윤곽이 잘 보인다 이런 느낌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밝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거 색감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하얗게 뜬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색감을 조금 보정을 해줄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자동 레벨이라고 있어요. 자동 레벨. 그 역광 보정 위쪽에 자동 레벨. 자, 그 다음 이제 이 임계값이라고 여기 위에 있죠? 임계값을 그냥 100%까지 끌고 가도 되겠네요. 요 임계값을 100까지. 저는 느끼기에 100 정도까지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용. 자,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값을 줬는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니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으로 해도 괜찮았는데 100 하니까 좀 보기 안 좋은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로 어떤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진은 차이가 없지만은 이런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편집하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보는 거랑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거랑 또 달라요. 두 개가. 네, 저도 이제 이미지 편집 물론 이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이제 뭐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얘는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는 좀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그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보내줬어요. 다. 뭐 일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끼리 좀 편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해서 보내줬는데 이거 너무 약하게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봤냐라고 했더니 스마트폰으로 봤대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이제 다 어쨌든 모이게 했어요. 모이게 해서 하나의 모니터로 다 똑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파랗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편집할 때 어떤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또 보여지는 결과물이 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하나 기능을 더 추가해 볼게요. 선명함이라고 하는 것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다 조정해서 하고 있는 거죠. 조정해서 역광 보정도 했고 자동 레벨도 했고 그 다음 이번에는 선명함 눌러주세요. 지금 반지름 값이 6.1이라고 돼 있을 텐데 얘를 좀 오른쪽으로 당기겠습니다. 너무 많이 당기면 좀 깨져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한 15? 15 정도. 이게 확 올라가면 이게 깨져 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한 15 정도로 줄게요. 다음 강도를 70? 강도는 한 70. 자, 이렇게 하고 적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럼 여기 원본 비교라고 하는 거 있죠? 아래쪽에 원본 비교. 원래 원본은 어땠는지. 이걸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럼 원래는 이랬다는 얘기예요. 누르고 있어 보면. 원래는 이랬었는데 떼보면 이렇게 밝아진 느낌이 들죠. 원본 떼면 보정한 거. 어두울 때는 이제 얼굴 형태도 조금 보기 어려운데 네,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이 된 느낌으로 변형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보정을 조금 안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서 사진 찍을 때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해의 위치 좀 신경 써서 찍으셔도 좋고 아니면 오히려 사진을 찍을 때 좀 밝기를 올려서 촬영을 하시면 이런 후보정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기타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구형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구형 완성이라고 할게요. 구형 완성.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X 버튼 눌러서 또 프로그램 종료할게요. 재밌죠?
네. 이렇게 또 결과물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 또 재미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은 예제 가지고 하지만 직접 내가 찍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보정해가면 또 그것도 재미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저하고 이제 쭉 해봤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저하고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뭐 직접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한번 보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로도 해봤지만은